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2016년 2월)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던 163개의 국내 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치행위의 법적 심사 가능성과 국가안보 대응의 한계, 기업의 재산권 보호 범위 등을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과 협력기업들이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인해 영업 중단 및 자산 반출 불가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헌법소원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 사건 조치가 헌법 및 법률상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졌는지, 과잉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정당한 보상 없는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토지, 건물, 설비, 원부자재, 완제품 등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이 전면 차단되었고 적법하게 영위되던 경영활동이 중단되어 재산권 및 영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으며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집행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 국회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신뢰보호 원칙 및 재산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고 헌법 제23조 제3항상 정당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판단은 남북교류협력법 및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것이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는 안보 상황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계적 중단이 아닌 전면 중단 조치도 정책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2013년 남북 간 합의는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보상 대상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용수용도 아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협력기업들은 중단 조치의 직접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기업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 그리고 통치행위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상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